안녕하세요. 와, 정말 힘든 과정 거쳐서 드디어 선지 승인 받으셨네요.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근데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잖아요?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다른 걱정 없이 오직 치료에만 딱 집중하실 수 있도록 승인 후에 뭘 해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. 네, 맞아요. 바로 이겁니다. 이제 뭐 복잡한 서류, 절차 이런 걱정은 잠시만 딱 내려놓으시고요. 지금부터 여러분의 목표는 딱 하나, 건강 되찾는 거 그거 하나뿐입니다. 제가 그 길을 옆에서 든든하게 도와드릴게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됐습니다 하는 통지를 딱 받자마자 우리가 뭘 제일 먼저 해야 할지 그 첫 단추부터 한번 제대로 꿰어보겠습니다. 이 슬라이드,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별표 5개 치고 가실게요. 이 세 가지만 딱 해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편해져요. 첫 번째, 통지서 받으면 바로 병원 원무과에 내세요. 그럼 이제부터 병원비를 내가 직접 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. 왜냐면 공단이 병원으로 바로 쏴주거든요. 두 번째, 그동안 승인 기다리면서 내 돈으로 냈던 치료비들 있잖아요. 아깝잖아요. 영수증 꼼꼼하게 다 챙겨서 꼭 돌려받으셔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앞으로 수술은 어떻게 할지, 재활은 언제부터 할지 이런 치료 계획을 주치의 선생님이랑 확실하게 이야기해 두는 거. 이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오해나 혼선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. 자, 이제 치료 과정에서 어쩌면 가장 골치 아프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. 치료라는 게 계획대로만 되면 좋겠지만 길어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막 생기거든요. 그런데요,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 문장 그냥 외워버리세요. 이게 전체 과정의 황금률이에요, 황금률. 병원을 옮기든 없던 통증이 새로 생기든 치료 계획이 조금이라도 바뀌든 무조건 일단 공단에 먼저 알리고 네, 그렇게 하세요 하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. 이것만 기억하시면요. 나중에 이거 왜 돈 안 나와요? 하는 문제 거의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진짜로요. 이 표를 보시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지금 다니는 병원보다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어요. 그럼 그냥 가면 절대 안 돼요. 꼭 저 병원 옮길게요 하는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. 만약에 그냥 확 옮겨버리면 그 새 병원에서 나온 치료비 전부 다 내가 내야 할 수도 있어요. 끔찍하죠. 또 무릎을 다쳐서 치료받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주치의 선생님 통해서 합병증이 생겼네요 하고 추가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산재보험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이것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. 당연히 공단은 여러분이 빨리 회복하시도록 재활치료 같은 건 적극적으로 지원해줍니다. 근데 그렇다고 모든 걸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. 예를 들어 뭐 특별한 영양제라던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최신 기기 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비급여 항목들은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, 이건 미리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. 자, 이제 치료받는 동안 우리 생계를 책임져줄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휴업급여. 그러니까 일 못하는 동안 나오는 생활비. 이거 어떻게 신청하고 받는지 제대로 알아볼게요.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. 바로 3일.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. 휴업급여는요,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된 첫날부터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처음 3일은 지급이 안 됩니다. 이걸 대기기간이라고 부르는데, 그래서 실제로는 4일째 되는 날부터 돈이 계산돼서 나온다는 거,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이 표에 있는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휴업급여 때문에 속 썩을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. 제일 중요한 건 매달 잊지 않고 꼬박꼬박 청구하는 습관. 그리고 청구할 때 이 사람은 이 기간 동안 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라고 적힌 의사소견서. 이게 무조건 있어야 해요. 이게 핵심이에요. 근데 만약에 돈이 자꾸 늦게 들어온다? 그럼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내 사건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? 하고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. 아, 그리고 처음에 책정된 내 월급, 즉 평균 임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게 잡힌 것 같다? 그럼 급여 명세서 같은 증거 자료 챙겨서 이거 다시 계산해 주세요 하고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이것도 꼭 챙기세요. 다음은요, 산재 환자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뭔지, 그리고 동시에 꼭 지켜야 할 의무는 또 뭔지,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.
이걸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고 또 괜한 불이익도 피할 수 있겠죠? 여러분한테는요, 아주 강력한 권리가 있어요. 회사에서 자꾸 치료 어떻게 돼가요? 물어보거나 그냥 이쯤에서 합의합시다 하고 압박해도 거기에 응해줄 의무가 전혀 없다는 거. 그리고 치료를 더 받아야 할 때 다른 누구 말보다 주치의 선생님의 치료가 더 필요합니다 라는 소견이 가장 힘이 셉니다. 하지만 권리가 있으면 책임도 따르겠죠?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아르바이트든 뭐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안 돼요. 그리고 이사를 가거나 해서 오랫동안 집을 비울 땐 꼭 공단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. 이건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목에 핏대 세워서 강조하고 싶습니다. 산재는요, 회사 보험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이에요. 그러니까 내 치료 상태가 어떤지 회사에 하나부터 열까지 보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. 여러분의 의료 정보는 소중하게 보호받아야 해요. 만약에 회사가 이걸 가지고 자꾸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다? 그럴 땐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.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 중에서 여러분의 순조로운 회복을 위해 이것만은 진짜 절대 잊으면 안 된다 하는 핵심들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이 체크리스트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자, 첫째, 어떤 변경이든 무조건 사전 승인. 둘째, 휴업급여는 까먹지 말고 매달 청구. 셋째, 회사인은 보고할 의무 없음. 넷째, 의사소견서에 일 못함이라는 문구 들어갔는지 꼭 확인. 마지막으로 내 평균 임금이 너무 낮다 싶으면 바로 정정 요청. 어때요? 간단하죠?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훨씬 마음 편하게 치료에만 집중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은 필요한 정보를 모두 갖추셨습니다. 더 이상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. 그 에너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곳,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되찾는 데 온전히 쏟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의 완전한 회유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